근거리 시력이 우리 휴대폰을 보기에 좀 많이 떨어져도 이제 안 보인다든지, 보통 이제 가까이 하면 더 안 보이죠. 노안이 왔으면. 그래서 휴대폰에 이제 글씨를 어느 정도 키우더라도 휴대폰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발광이 되기 때문에 종이에 있는 글씨보다는 조금 더 시인성이 좋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도 시력이 좀 휴대폰을 잘 볼 수 없다든지 멀리에도 불편하다든지 일상생활에서 그런 불편을 많이 느끼시게 되고 백내장성 변화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러면 수술을 보통 고려하게 되는데, 오늘 궁금한 게 네. 사실 중년의 최대 고민 중 하나가 노안 수술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수술하지 마라 혹은 좀 더 고민해봐라 이런 분 있다면 첫 번째, 시력이 아주 좋지는 않더라도 원거리, 근거리 시력이 일상생활하기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노안이 왔다고 무조건 덜컥 수술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지내보다가 더 증상이 심해지고 많이 불편해졌을 때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더 만족도 높은 거고요. 백내장 수술을 기반으로 하는 수술들을 하기 때문에 백내장이 어느 정도는 좀 진행이 된 상태에서 수술을 권해드리게 되는 거죠. 근데 막 그래도 환자가 나는 진짜 하고 싶어요 이러면 네. 해도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네. 본인의 어떻게 보면 동기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생활에 불편하기 때문에 그만큼 동기를 가지게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은 본인은 원래 눈 상태가 원시였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젊을 때 시력이 너무 좋다가 40대 중반 또는 그 이후에 급격하게 시력이 떨어지면서 가까운 것부터 안 보이기 시작해서 급기야 이제 먼 게까지 다 안 보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젊을 때 대비해서 굉장히 불편한 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백내장성 변화 여부도 좀 보지만은 본인의 동기도 같이 고려를 해가지고 수술을 조금 더 고려를 하게 되는 거고. 또 이런 사람은 좀 더 고민해라, 당장 하지 마라 이런 분도 있을까요? 의학적으로 사실은 수술을 받으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본인이 원한다 그래서 무조건 다 수술로 진행할 수 있는 다초점 인공성체가 적합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눈의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수정체 각막이 광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두 구조물인데 각막이 안 좋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각막에 어떤 비대칭적인 요소나 불규칙 난시가 있는 경우, 그런 부정 난시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결과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각막이 괜찮고 백내장이나 노안도 어느 정도 진행됐고, 네. 그러면 이제 다 수술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동반 질환들이 없어야 돼요. 황반변성 이런 거. 예, 그렇죠. 익상권은 괜찮죠? 익상편도 커지면은 각막의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난시가 유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익상편 수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 계획을 하는 경우도 있고, 황반변성이 있는 경우에는 점점 진행할 수 있는 질환이고, 그리고 황반변성이 있으면 다초점 인공성체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해드리지 않고요. 녹내장도 시야의 결손이 일정 이상 진행된 경우에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의 모든 부분이 다 건강하고 다 조건들이 좋을 때 다초점 인공성체는 결과가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나라도 조금 안 좋은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구 건조증 있는 사람은 건조증도 중요한 이유예요. 건조증이 어느 정도까지는 요즘 여러 가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초점 인공성체를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지만은 안구 건조증이 굉장히 심한 분들이 있어요. 쇼그렌 증후군 환자라든지 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문증 이런 거 있는 사람. 비문증이요? 비문증은 심하지 않으면 뭐 가능하세요. 웬만한 경우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무릎 관절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생각하기 되게 아픈데 병원에 가면 수술할 경우 사실 보험이 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네. 그 조건이 돼야지 사실 수술했을 때 보험 처리가 되거든요. 노안도 그런 어떤 기준이 있어요. 객관적인 기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야지 이제 본인이 이게 보험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세극등 현미경 소견, 어떻게 보면 의사의 판단에 지금 의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백내장성 변화를 정확하게 정량화하는 뭐 기법들이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이 국내에 지금 많이 보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수술이라는 게 위험이 작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원칙은 그래요. 위험을 어느 정도 본인이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그 때문에 위험이 뭔데요? 예를 들면 뭐 수술에 대한 합병증에 대한 위험, 합병증이 뭔데요?
합병증은 종류가 굉장히 많죠. 제일 많이 호소하는 거 3개. 안구건조증이 아마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아, 수술 이후에 생기는 안구건조증, 특히 한 달 전후에는 좀 많이 심해지기 때문에 뭐 이물감이라든지 모래 들어온 것처럼 꺼끌거린다든지 뻑뻑하다든지 안구건조증과 관련해서 시력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게 제일 많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안구 백내장 수술하고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그 렌즈 자체의 특성에 의한 부분이죠. 이렇게 시야가 조금 뿌옇게 보인다든지 불빛이 좀 번져 보인다든지 그런 현상은 많이들 경험하시는 거죠. 그럼 시간 지나면 돌아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100% 없어지는 건 아닌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뇌가 이제 적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보려는 물체들을 깨끗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거 하러 간다 그랬더니 저 지인 한 분이 네. 그 눈에다 주사 네. 놔야 되냐고. 마취를 어떻게 마취. 하냐고. 아, 맞죠. 그거 걱정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요. 아, 그렇죠. 네, 아프면 수술을 못하니까 마취는 필요한데 근데 나 그거는 바로 이렇게 해요? 예전에는 이게 주사라고 그렇게 치고 했어요. 네, 어디로 굉장히 가요? 긴 바늘이 있었어요. 네. 한 이렇게 10cm쯤 되는 바늘이 있어서 그 여기다 찌르거든요. 그래서 눈 밑으로. 예, 구후 마취라고 그러니까 안구의 뒤쪽으로 바늘이 들어가는 식으로 해서 마취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럼 그 10cm짜리가 쑥 들어가요? 속 들어가지 않고 조심해서 어쨌든 그게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진 않고요. 눈이 한 24mm 정도 눈 뒤로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니까. 한 5cm에서 7cm 오, 정도 다 들어가네. 뒤로 이렇게 보이죠. 그런 주사를 맞고 했었는데 아, 지금은 아니에요? 예. 근데 그 마취도 장점이 있어요. 마취를 하게 되면 눈 움직임이 일단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보이는 감각도 일부 좀 마비가 되기 때문에 그냥 별로 보이는 게 없고 눈을 움직이질 않으니까 수술하기가 좀 편해지는 상태 그리고 통증도 거의 못 느끼는 그런 상태가 되긴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구후 마취인데 주사에 따른 뭐 통증도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혈관을 보고서 주사를 하는 게 아니니까 눈 뒤쪽에 출혈이 생기면서 이렇게 압력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당일로 수술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점들이 문제가 돼서 요즘 구후 마취를 백내장 수술을 할 때는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안약으로 마취를 주로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노안 이제 수술은 뭘로 하는 거예요? 안약으로 마취하고 안약으로 마취하고 홍채나 이런 데서 좀 깊은 부위에서 통증을 느낄 수 있으니까 눈 안으로 마취제를 또 사용을 해서 눈속 마취를 해서 조금 더 편하게 수술 받을 수 있도록. 그럼 통증은 거의 없다고 해야 되겠네요? 수술 중간중간에 압력이 변하니까 조금 묵직하고 불편한 느낌은 있을 수 있어요. 전혀 통증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왜 통증이 없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아프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근데 마음의 준비를 어느 정도 하시고 조금 아플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별로 안 아프고 끝날 수 있어요. 그래도 눈알에 마취 주사를 직접 안 넣는 게 어디예요? 노안 수술을 했을 때 이런 분은 진짜 좋아하더라. 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일단은 백내장 때문에 많이 좀 시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눈에 이제 다른 뭐 각막이라든지 홍반, 시신경은 다 건강했는데 백내장 때문에 시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시야가 많이 뿌였던 분들은 일단 백내장 수술만 해도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노안 수술까지 하셔서 거기에 잘 적응을 하시는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멀리 가까이 안경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시죠. 그 방송 직업 중에 카메라맨 PD들이 노안이 되게 빨리 와요. 모니터를 계속 들여다보니까. 제가 이거 한다 그랬더니 다 너무 이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언뜻 듣기로는 네. 아주 이렇게 디테일한 작업을 하는 사람 경우에는 굳이 네. 조금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특정 작업에 대해서는 안경을 써야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초점 인공 성체가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밀한 작업을 하는 분들은 저희 환자분 중에도 그냥 뭐 일상생활 다 안경 없이 하시고 뭐 영수증 보고 이런 거 다 괜찮은 이제 본인이 하는 특정 작업에 대해서만 돋보기를 쓰면 더 잘 보이기 때문에 그때만 돋보기를 쓴다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안경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는 의미이지 나는 이 수술 받으면 평생 안경은 전혀 안 쓰고도 다 살 수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안과 수술 중에 가장 고비용이 드는 수술이 노안 수술이라고요. 아니에요? 글쎄요. 렌즈 가격이 워낙 고가기 때문에 수술비만 치면은 사실 그렇게 뭐 아주 고가 다른 환자 중심으로. 그렇죠. 환자가 뭐 환자 렌즈값 입장에서 따로 봤을 이렇게 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전체 비용 중에서 사실은 그 인공수정체 가격이 그렇죠. 예,
그 워낙 좀 고가라서 사실은 설계하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설계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생산하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품질 관리도 까다롭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고가라는 거는 이해가 되긴 하는데 일시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평생 쓰는 렌즈라고 생각하면은 합리적인 가격일 수도 있겠지만은 가격 자체만 딱 놓고 봤을 때는 비싼 건 사실입니다. 원래 몽주는 눈이 제일 비싸요. 눈이 900냥이잖아요. 아 예.